국가 발전을 앞날에 맡고 계신 국회의원들 진짜 정신을 차리십시오. 정부에서는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유예는 가능성이 없다 쪽으로 밀고 가는 것 같은데 여전히 여당에서는 이 유예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노웅래 의원은 과세를 하기에는 지금 뭐 시기상조다, 과세를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다라고 의견을 냈는데요. 이 과세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게 되면은 이 무작정 과세를 한다고 탈세를 뭐 조장하고 또 과세 형평성을 오히려 해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좀 의견을 표하기도 했거든요. 이 인프라가 충분히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줬다가 2023년 정도에 유예를 하는 식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참 국회의원들이 이상하신 분들이에요. 역시 오류입니다, 오류. 오류를 범하고 계신 거예요. 본인들이 법으로 합의해서 만들어 놓고 지금 와서 뭐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네, 뭐 시기상조네 이런 말씀하시면 본인들이 결정해서 본회의에서 다 합의해서 통과시켜 놓고 이제 와서 국민들이 뭐라고 하니까 영합한다? 지금 전국이 어떻습니까? 지금 대선 전국이에요. 내년 3월 9일이면 그 대통령 선거가 일어나고 6월 1일이면 지방선거가 일어납니다.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서 그 지방선거도 결과가 많이 달라지는 지금 형국이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로지 그 정치권의 뉴스는 대부분 다 국민 생활하고 관심 없어요. 본인들 무슨 뭐 지금 뭐 청부 고발 고소가 어떠네, 뭐 청부 수사가 어떠네, 뭐 누구의 비리가 어떠네, 누구 아들이 어디 근무했네, 누가 어디에 특혜를 줬네, 온통 이 대선과 권력 잡기 위한 데만 힘을 쏟고 계시지 실제로 국민들이 이런 어려움을 어떤 국민들이 겪고 있는지 가보셨습니까? 자영업자분께서 유명을 달리하셨는데 어느 국회의원 하나, 어느 행정부 관료 하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분들한테 그 조의를 표한 적이 있나요? 여기서 제가 이 얘기까지 하면 좀 과격할 수 있지만, 아니, 저 청와대를 비롯해서 그 장관님들, 이런 중소기업청 장관님, 기업부 장관님, 모든 장관님들, 자영업자분께서 저렇게 유명을 달리하시고 어렵다는 유서를 남기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가슴 아픈 거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지금 하시는 거 보면 오로지 다 정권 잡기 위해서, 내년 정권 잡기 위해서 다들 거기만 신경 쓰고 계세요. 이건 여야 할 것도 없어요. 여야 할 것도 없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엊그저께 소천하셨잖아요. 네. 조영기 목사님이 순복음교회를 만드신 그 교계의 큰 어르신이지만 또 비난받았던 부분도 많이 있어요. 순복음교회 뭐 세습 문제 여러 문제 때문에. 그때는 앞장서서 비난을 하고 그러더니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니까 전부 다 또 그런 것도 없이 또 해요. 조영기 목사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큰 일을 하신 목사님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정말 그 자영업자가 외롭게 죽어간 그분들에 대해서 누구 대선 주자나 뭐 후보들 가서 정말 가지를 않더라도 정말 유감입니다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나요? 저는 없다고 봐요. 지금 오로지 국정원장이 어떤 여자분하고 만나서 뭐 했다, 청부사주를 했다, 이런 얘기들이나 하고 있지. 국민 생활에 관심 있으십니까? 자, 당장 내일 모레 지하철 파업하네, 이제 노조들 파업하네 그런데 관심이 있으십니까? 정치하시는 오류에 계신 분들 한번 참 잘 생각해 봐 주세요.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계속해서 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부분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사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깊은 인물로 또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20대 국회에서 과학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내면서 이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좀 이해도가 좀 다른 위원님들보다는 좀 많이 견해가 깊으신 것 같은데 이번에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셨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만약에 국내에서 과세를 진행을 한다고 해도 이 해외 거래소 간의 거래 내역을 추적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국내에서 사들인 코인을 해외에 가서 팔면은 그것에 대한 소득은 과세는 어떻게 치를 거냐. 그렇게 되면 해외 거래소에 오히려 우리 돈만 빼내기가 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런 좀 허점들을 보완한 이후에 진행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의견이신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 노웅래 의원님, 죄송합니다. 노웅래 의원님 잘 모르는데 여기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저도 이제 그 의원님들하고 실제로 얘기도 많이 해보고 제가 직접 주최를 해서 그 플랫폼 정책에 대해서 토론회도 제가 직접 주최를 해서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 뭐 해외 거래소 얘기를 갑자기 형평성 얘기가 나와요. 그럼 이 형평성 얘기가 나오면 한 가지 여쭤봅시다. 부동산 그 임대차 3법 해외하고 형평성 가져야 되지 않나요? 외국인들, 중국 사람들, 외국인들이 막 우리나라 와서 대출 받아서 막 땅 사, 집 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왜 규제 안 하시나요? 어? 한동안 중국 사람들이 그 저기 제주도 와서 토지를 너무 사고 막 해갖고 그때 막 문제도 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 건 왜 안 하시나요? 그 들어오니까 좋은가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그렇다면 거래소 이 법도 시행령도 지금 하시면 안 돼요. 왜? 우리나라 국민들이 원화거래소가 안 되면 해외 거래소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뭐 해외에 좀 풀리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시대가 어렵답니까? 지금 아마존이 지금 11번가를 통해서 아마존을 이용하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그럼 아마존 이용 못 합니까? 11번가 아니더라도 다 이용할 수 있잖아요. 해외 직구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 해외 형평성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진정하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기본적으로 이 거래소에 관련된 것도 다시 손을 보셨어야죠. 그거는 손 안 보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해외 형평성 말씀하시고 하시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국민들이 원하는 건 이겁니다. 아니, 정당하게 세금 낼 것이 있다면 내겠다. 그런데 그게 합리적인 거냐. 그 합리적인 것을 현재 250만 원까지라고 정말 합리적으로 해서 산출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산출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네.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가서 적극적으로 못 하게 했어야지. 지금 와서 뭐 기초가 안 돼 있다, 뭐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이거는 진짜 인기 영합 정책뿐이야. 이게 포퓰리즘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국회 가방위원장까지 하셨으면 그때 막으셨어야지 못하게. 왜 이제 와서? 그런 노래 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지만 그 시절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네. 처음부터 인기 영합하는 정책들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처음에는 인기 영합 정책에서 이 과세하는 게 우리가 가상자산 시장까지 다 과세한다. 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반발하니까 야 주식은 지금 주식 시장만큼 그 거래소 시장이 커졌는데 왜 이 사람들은 세금 안 내? 그러니까 그렇게 이 사람들한테 좀 인기 좀 얻어야지 총선에서 표 좀 따야지. 그러니까 했다가 지금은 또 이제 대선 전국에서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신 분들이 이거 왜 과세해요 하니까 이거 과세 그럼 하면 안 돼요. 도대체 국가를 위해서 계신 분들인지 본인들의 표를 본인들의 세비 받아 먹으려고 월급 받으려고 계신 행정부 관리나 의원들이신지 정말 저 오늘 화납니다. 예. 네. 이렇게 또 업계 아무래도 좀 선두주자로 전문가로 함께 해주고 계시다 보니까 또 저희 업계에 있어서 또 필요한 소리들 또 꼭 중요한 목소리는 항상 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저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가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이제 개인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네. 전 처음에 그 유시민 그 양반처럼 부정적인 쪽이 컸다가 네. 이제 우리가 시장이 그동안에 이제 발전을 하면서 NFT도 나오고 뭐 그 결제 시스템 코인에 같이 페이에 따라 붙고 하는 거 보면 점점 우리 시장이 이렇게 진화하고 있잖아요.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는 상태라면 긍정적으로 키워줄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때는 긍정적으로 키워줄 생각은 안 하고 2017년, 18년에 사실 현 정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시민 이사장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 완전 사기다. 죽일 놈들이다. TV 토론에 나와서 그 네. 정재승 교수님인가요? 그분하고 친한 것 같은데 서로 토론하시면서 뭐 거의 제가 볼 땐 쌍욕 나올 정도로 막 토론했어요. 그러시다가 지금 이제 와서는 뭐 좋다?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미래를 보시고요. 기술이 있는 거는 진화할수록 도와줘야 되죠. 진화할수록 도와주는 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실제 정치인들이 해야 돼. 그게 바로 국가가 발전하는 길이거든요. 네. 국가 발전을 앞날을 맡고 계신 국회의원들 진짜 정신을 차리십시오. 네, 이렇게 가상자산 과세를 놓고 다양한 의견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 과세 기간에 대해서는 유예할 수 없다는 정부의 강경한 입장이 있었지만 한편 업계에서는 이런 해외 거래소 간의 거래 내역, 또 콜드 월렛을 통한 개인 간의 거래, 또 현물 교환 거래 등에 대해서 과세 시스템이 아직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구멍은 존재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될지는 또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계속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일 드디어 특근법 관련해서 마지막 고지의 날입니다. 이 추가적인 거래소가 실명 계좌나 ISMS 인증 없이 현재 28곳으로 추려진 상태인데요. 이 특근법 관련해서 또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특근법에 관련해서 이제 내일 다시 한번 말씀도 드리겠지만 네. 특근법을 한 이유를 우리가 특근법 개정을 해서 한 이유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아까 제가 진화한다는 말씀드렸잖아요. 네. 결국 우리가 진화를 하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정부가 아직은 기초 자료도 부족하고 좀 약간 구멍도 있다. 그래서 좀 늦춰야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신용카드 정말 많이 쓰는 나라죠. 신용카드가 왜 많이 도입됐을까요? 자영업자들 세수 파악하기 위해서 카드 많이 쓰게 했어요. 카드 만들게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음식점 가시면 현금 내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5%도 안 돼요. 다 95% 이상이 다 카드 써요. 심지어 저희 오피스 빌딩 있는 주변에 가면 2,000원짜리 음료수를 사고도 볼펜을 사고도 카드로 냅니다. 이게 다 자영업자들 과세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자영업자들한테 그렇게 들들 볶아갖고 다 빼먹으려고 그렇고 지금 이런 우리 시장도 제가 보기에서 블록체인 시장도 코인 시장도 이제 이게 지금 진화하는 단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진화의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 단계에 또 넘어가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기술을 발전시켰으면 그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서 새로운 콘텐츠가 나오고 새로운 산업이 또 열리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따라가게 되는 거고 항상 보다 보니까 이 정부나 정치인들은 항상 뒤에 와요. 꼴찌를 위하여. 그 노래를 좀 들려주고 싶은데 이 특근법도 하게 된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저것 때문에 그랬잖아요. 자금 방지 자금 세탁을. 세탁 방지법도 왜 계속 범죄 자금을 이용하니까요. 네. 지금 우리 탈세 이용하고 뉴스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세금 안 내시는 분 연체자 가서 찾아보니까 실제로 250억 원어치 비트코인이 있더라. 이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진화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뿐만 아니라 지금 유사수신 행위로 코인 엄청 많이 활용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거든요. 거꾸로 말씀드리면 유사수신 행위 업자들 속일 때 아니 지금 250만 원 초과하는 건 20% 세금 내야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투자하시겠어요? 네,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진화하는 과정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 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런 일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길게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종사하셔서 코인을 개발하시고 이런 분들도 일확천금이라는 건 없습니다. 길게 보시고 진화하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인가 폭발하는 거니까 계속 끈기를 갖고 힘을 내시고 좀 했으면 좋겠고 오류 여러분들은 제발 오류 좀 범하지 마세요. 네. 네, 저희 이렇게 메타버스부터 과세, 또 특근법과 관련된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성장 중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초기 단계에 있는 성장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흔들리고 또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요. 언젠가는 이 시기가 우리 시장에 보다 단단한 기초로 자리 잡을 거라고 또 믿고 확신합니다. 오늘 깊은 말씀, 또 도움 말씀 주신 위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